네, 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약 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의 분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의 첫 번째 기전인 혈청 단백 결합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 분포 과정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생겨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첫 번째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혈청 단백 결합, 영어로는 플라스마 프로테인 바인딩이라고 하죠. 이 정도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약물이 혈장 단백에 결합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약이 혈액 속에 있을 때 약의 일부는 알부민과 같은 그런 혈장 단백에 결합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장 단백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플라스마의 혈장에 제한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결합하지 않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결합하지 않은 형태를 프리폼 또는 비결합형, 네, 비결합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큰 이 동그라미가 알부민과 같은 그런 혈장 단백인데요. 이렇게 혈장 단백에 결합한 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하지 않은 약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결합은 가역적 결합입니다. 그래서 약이 이런 혈장 단백에 쉽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과 같은 혈장 단백에 결합을 한 약들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관 밖으로 쉽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혈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결합하지 않은 이런 프리폼의 경우에는 혈관 밖으로 좀 더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으로 좀 더 쉽게 이동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플라스마 프로테인 바인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장 단백 결합은 가역적 결합이어서 붙었다 떨어졌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 드럭, 비결합형과 바운드 드럭, 결합형의 비율은 약마다 일정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마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약들은 그 비율이 매우 높아서 혈장 단백에 상당히 많이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고, 어떤 약들은 그 비율이 이 결합형의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은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가 있는데요. 항응고제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와파린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약인데, 한 99%의 우리 몸에 혈액 속에 있는 약의 99%는 결합형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알부민이나 같은 그런 혈장 단백의 결합형으로 존재하는 게 99%입니다. 그런데 아목시실린과 같은 항생제인데, 아목시실린의 경우에는 그 혈액 속에 있는 약들의 한 18에서 20% 정도만 그 혈장 단백질을 결합한 형태이고, 나머지는 비결합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약마다 이 결합형의 비율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프리 드럭만 약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과 같은 그런 혈장 단백에 결합을 한 약들은 약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 효과를 나타내려면 약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떤 리셉터라든지 이런 데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일미 알부민에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런 작용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 드럭만 약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직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간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또 간 대사 효소에 결합하고 해야지 약이 대사가 되기 때문에, 프리 드럭만 대사 효소에 의해서 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는데 신장을 통해서 약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약이 배설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프리 드럭만 그렇게 신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배설이 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혈장 단백의 결합을 한 형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reservoir, 그래서 이제 프리 드럭이 사용되고 나면은 다시 그 혈장 단백에 있는 약들의 일부가 또 떨어져 나와서 또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비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리 드럭만이 약 효과를 나타내고 다른 조직으로 이동을 하고 대사 효소에 의해서 대사도 받고 이제 배설도 되고 이런 이제 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이 결합하는 혈장 단백질에는 뭐 알부민을 주로 예를 들었는데요. 알부민 이외에도 이러한 혈장 단백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알부민의 약들이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에는 약물이 주로 결합하는 두 개의 장소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이제 사이트 1, 사이트 2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알부민의 약물이 주로 결합하는 장소에 대한 그런 그림인데요. 동일한 위치에 결합하는 약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1에 이제 주로 결합하는 약들, 사이트 2에 주로 결합하는 약들, 그리고 사이트 1과 2 둘 다에 주로 결합하는 약들,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결합하는 약들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은 약들이 같은 결합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결합이란 게 가역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붙어 있더라도 이제 다른 약을 줘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붙어 있던 약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원래 단백 결합을 해야 하는 비율보다 결합한 형태의 비율이 더 낮아지게 되고 이제 프리폼, 그래서 비결합형의 이제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와파린을 이제 먹고 있는 환자에게 뭐 페니토인을 줬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와파린이 이렇게 결합형이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그쵸 있는데 페니토인과 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와파린이 떨어져 나가는 형태에서 프리폼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혈장 단백 결합에 이렇게 변화가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결합 위치에 결합하려는 약을 동시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테인 바인딩으로 경쟁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 결합을 하려고, 그쵸?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 하나의 약을 먼저 먹고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약이 시작이 된 경우라면 이미 결합되어 있던 약들이, 그쵸? 이제 떨어져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결합형 프리 드럭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프리 드럭만이 약효를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프리 드럭의 비율이 원래는 좀 낮게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온 약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죠. 프리드럭의 향이 많아지게 되면서 부작용이 증가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때 이제 임상적으로 이렇게 유의미할 만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혈장 단백 결합의 정도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겨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보면은 임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유의미할 만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가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일부 약에서만 이러한 이제 양부 상호작용이 되게 좀 임상적으로 좀 의미 있는 정도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약에서는 정말 많은 약에서는 그렇게 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는 경쟁을 하면은 다 약이 이제 프리폼이 증가하고 그런 부작용이 증가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비결합 형태의 약들 즉 프리폼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들 약은 또 다른 조직으로 이동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도 더 잘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배설이 되는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사와 배설을 합한 것이 우리 몸에서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limination, 제거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가 아니라 제거가 증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물 이제 프로테인 바인딩을 한 약들이 이렇게 있고, 그쵸? 일부는 떨어져 나가 있는데, 얘가 일시적으로 많아졌어요. 떨어진 게 더 많아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개가 붙어 있었는데 더 한 이 정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얘네들이 많아지지만, 결국엔 얘네들이 이제 뭐 다른 조직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대사도 많아지고, 그리고 배설도 많아지고 하면서 몸속에서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또 여기서 이제 또 여기에 있던 프로테인 바인딩이 있던 것이 다시 또 나오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거나 이제 또 이렇게 배설이 또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제거가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우리 혈중 이제 우리 몸에 계속 이렇게 많은 상태로 존재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약들은 테라퓨릭 윈도우가 큽니다. 그래서 테라퓨릭 윈도우가 크다라는 말은 이제 안전력이 크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안전력인데요. 안전력은 무엇을 뜻하냐면 약효를 나타내는 용량과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용량 차이가 아주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효를 나타내는 이제 용량과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 사이의 이 갭이 크면은 이제 안전력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혈중 농도가 약간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 이제 마이너한 부작용이 조금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안전력이 넓기 때문에 이제 약간 혈중 농도가 이렇게 프리폼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로는 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약들은 이러한 약물 상호작용이 혈장 단백 결합 변화에 따른 약물 상호작용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좀 유의미한 그런 이제 상호작용을 나타내서 부작용의 위험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약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약들은 이제 아래에 이런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단백 결합률이 이제 프로테인 바인딩의 정도가 90% 이상. 애초에 단백 결합을 많이 하는 약들의 경우에 떨어져 나갔을 때 프리폼이 커지는 그런 이제 비율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테인 바인딩 정도가 90% 이상으로 큰 약들이 좀 영향을 크게 받고요. 그리고 네로 테라퓨릭 인덱스를 지닌 약들, 그래서 안전력이 좁은 약들. 그래서 즉 이 말은 약간의 체내 용량 변화에도 독성이 쉽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또 이제 네, 당연히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체내 분포 용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체내 분포 용적이 작다는 말은 애초에 이 약은 우리 몸의 곳곳으로 잘 퍼지지 않는 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 이런 특성을 가진 약들은 이제 혈장 단백 결합 변화에 따른 약물 상호작용 영향을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가 있고요. 또 이제 항정관제 라고 부르는 이제 그 페니토인이라는 약도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약이고 이제 이제 이런 기전으로 일어나는 약물 상호작용에서 아주 이제 주의해야 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이제 몇 가지 더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이라는 이제 항응고제에서 아주 이제 혈중 농도가 정말 이제 미세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와 설파메석사졸이라는 이거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인데 설파메석사졸 하나만 쓰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트리메서프림이라는 성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복합으로 해가지고 셉트린이라는 국내에는 셉트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항생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 이 셉트린이라는 항생제를 이제 먹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매일 먹던 환자가 이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항생제가 추가가 되면은 첫째로
같은 그 혈장 단백 결합 위치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둘 다 같은 알부민의 같은 위치에 결합을 하려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와파린의 혈장 단백 결합률이 이제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프리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프리폼이 증가한다. 이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프리폼이 증가하더라도 뭐 대사도 그러면 그만큼 많아지게 되고, 그쵸. 그래서 몸에서 제거가 빨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항생제가 와파린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토크롬 2C9이라는 요 효소는 대사 효소입니다. 이제 와파린은 여러 가지 대사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 이제 약물인데, 와파린을 대사하는 효소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사이토크롬 2C9이라는 대사 효소입니다. 그런데 서파맥속사졸은 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대사 효소의 그 활성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이 와파린이 대사가 또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이 대사도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프리폼이 증가하더라도 그만큼 또 대사도 빨라지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대사가 또 억제가 되면서 대사가 빨라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폼이 증가된 게 좀 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쵸? 프리폼이 혈중 농도가 증가되는 게 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다른 기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설파맥석사졸이 항생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제다 보니까 이제 장내에 있는 세균을 또 일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장내에 있는 세균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비타민 K, 바라민 K를 합성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셉트린을 먹게 되면은 그러한 세균의 장내의 미생물의 일부가 죽게 되면서 비타민 K의 합성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죠. 근데 와파린은 이 비타민 K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약이어서 우리 몸의 비타민 K가 줄어들게 되면은 와파린의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전의 콤보로 와파린의 어떤 활성이 아주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조합으로 이제 먹은 환자들을 살펴보니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GI bleed, 그래서 장내 출혈, 위장관 출혈이 발생을 해서 입원을 한 그런 환자들의 수가 1.7배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실제로 심각하게 나타나서 위장관 출혈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러한 비율이 1.7배가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거는 이런 이제 항생제를 이제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6에서 7일 정도 지나니까 이러한 그런 이제 입원율이나 이런 게 최고치를 찍더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약을 이런 항생제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와파린의 용량을 10에서 20% 정도 미리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